온라인 업무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강의할 정태열 교수입니다. 일반 상인분들이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인분이 공급자분에서 물건을 삽입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이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에 있는 거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판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의 정부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트랙, 일반 상인분들이요, 유통만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유통 MD가 상품을 구성해서 도매 사이트나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B2B 판매라고 해서 일반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내가 올려놓으면 다른 전문 셀러분들이 판매를 진행해서 매출을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송은 물건에 주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인분들이 주문을 받은 걸 갖고 택배사를 선정해서 택배사가 한테 물건을 전달하면 일반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형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정산이 되면 상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유통 MD 전담 셀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통 MD 전담 셀러는 공급자의 물건을 도매 사이트나 쇼핑몰에 입점하고 기획자이자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유통 M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인분들에 있는 상품들을 과일이나 아니면 농산물이나 거기에 대한 상품을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가격을 얼마 정도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지금의 현재의 가격이 온라인에서 어느 가격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의 가격 설정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상품이 어디에 잘 팔리고 어디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통 MD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유통 MD 분들로 해서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도매 사이트에 입점을 하고 쇼핑몰에 입점을 하면 이 상품들을 또 다른 전문 셀러분들이 3,000명에 해당하는 셀러분들이 함께 판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거에 대한 제품이 혼자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판매를 진행하면서 판매에 대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에 판매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의 마켓 스마트 스토어만 판매하는 게 아닌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7개 이상의 채널을 활용하여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판매하고 재고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걸로 판매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의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유통 MD는 시장에 상품을 선정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스토리텔링에서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까지 제작을 해서 전천후에 전문가가 판매를 진행을 하니까 상인분들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거에 아직까지 능력이 안 된 분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판매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진행되는 거는 내가 직접 내가 상인분들이 온라인 능력이 되는 분들은 직접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입점을 해갖고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방법들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도매 사이트에 있는 다른 3,000명 이상에 되는 셀러분들이 함께 판매를 진행하니까 우리 상인분들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거와 동일하게 상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만 진행하시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판매가 잘 되기 위해서 도매 사이트에서는 여기 부천 상동 시장에 맞는 기획전, 거기에 맞게 전통 시장관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마케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온라인상에서의 판매 가격을 설정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의 네이버나 일반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얼마가 지금 최저가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판매처에 따라 카테고리에 보통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수수료가 보통 5%나 10%. 일반적으로 쿠팡에 생활용품의 수수료가 한 10% 정도의 비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00원짜리 상품을 쿠팡 생활용품이라고 하면은 한 1,000원 정도. 그다음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한다라고 했으면 마진하는 거는 한 20% 정도의 마진을 더 더해서 부가세 하는 거는 한 10% 정도 더해서 최소 공급가는 한 7,000원, 10,000원짜리가 공급가가 한 7,000원 정도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갖고 판매하면 마진율은 한 30에서 45% 정도의 마진을 형성을 해갖고 판매를 진행하고요. 위탁을 할 때는 보통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10%에서 20% 마진,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5에서 10% 정도의 마진을 형성하면서 판매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제품의 선정. 지금의 상품이 온라인에 판매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매가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아직까지 안 되는 거는 주류. 전통주는 가능하지만 주류 제품들은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또한 온라인에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능한지에 대한 선별을 하는 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판매를 선정할 수 있게 어떤 카테고리에다 이 상품을 넣어야지 판매가 잘 될 수 있는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판매가 선정. 얼마를 선정을 해야지 원가, 마케팅 비용, 제작 비용, 부가세, 마진까지 생각을 해서 판매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장.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안전하고 퀄리티 있는 포장을 할 수 있게 패키징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 이미지 제작 단계로 들어갑니다. 상품의 내용과 웹페이지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품 등록은 도매 사이트나 쇼핑몰, 소설 커먼스의 MD들과 기획을 하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요. 종합물에 입점을 해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MD들과 상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업무가 온라인상의 판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요. 또 마케팅, 예산에 따른 광고 설정과 적절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각 사이트별로 정산에 따른 수익과 지출에 대한 비용들이 나온 거에 대한 집계를 월마다 집계를 진행을 하고요. 입출국에 따른 물량 발주와 예산 설정을 진행하는 거에 절차들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에 판매가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프로세스를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내가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전문가분들한테 맡기려고 한다라고 해도 꼭 필요한 첫 번째는 입점 서류. 내가 가장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또는 통장사본, 인감증명증이라는 입점 서류를 준비를 하고요. 또 판매 채널,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채널을 선정을 합니다. 보통은 하나의 판매 채널만 사용하는 게 아닌 보통 3개에서 7개 정도의 사이에 판매 채널을 공략합니다. 거기에 맞게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요. 거기에 맞는 가격을 설정하고 또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됐으면 각 마켓별로 상품을 등록하고 필요하다면 담당 MD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고 진행과 판매 배송, 상품 CS 관리를 통해서 판매 단계가 진행된다고 보십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가장 마지막 부분,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CS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객 관리의 부분,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통 MD를 신청하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아임스타즈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전담셀러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시려고 할 때는 신청 서류로는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통 MD는 따로 수수료를 받나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입점했을 때에 대한 비용은 따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유통 MD는 어디에서 수익을 발생하냐고 하면은 우리 상품을 갖고 마진을 그분들이 한 10%에서 15%를 더 업해 갖고 판매를 진행하시니까 거기에 수익을 얻고 상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교수님, 판매는 상인이 가입한 오픈마켓으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상인분들이 마켓에 직접 팔 수도 있고요. 상인분들이 만든 마켓, 오픈마켓에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통 MD가 해당하는 오픈마켓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상인분들이 맞는 마켓에 판매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우수 사례의 강의를 진행할 정태열 교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실전 판매의 우수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안산 시민시장에 온라인 판매 교육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시장에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 시장에서 다른 어떤 시장보다 절실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오프라인 가게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에 개척을 하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절박함에 5명에서 10명 정도의 시장 상인분들의 요청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판매에 된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판매를 해갖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은 분들은 갖지 않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여기 안산 시민시장은 2달 이상의 교육을 집체로 하면서 실전적인 판매와 성공 사례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6군데의 상인분들과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판매를 진행을 하셨는데 처음에서는 그렇게 뭐 실제 판매하는 게 그래도 뭐 적게 판매하는 분은 5만 원밖에도 못 팔고요. 월. 많이 파시하는 분은 한 130만 원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판매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례는 잘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을 끌어줬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존재했다라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매회 교육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 거에 대한 상의를 했고요.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노트북도 사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열의를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5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파시는 분들은 월 한 5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시고요.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5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되는 게 아닌 실제 판매를 진행하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을 알았고요. 실제 하는 거에 판매하는 거가 한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매출을 내고 순이익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 내일을 갖게 하시는 상태가 됐고요. 판매가 된 건 2가지 트랙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인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쿠팡에 상품을 등록해 갖고 판매하는 걸 갖고 하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취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전문 셀러를 투입해 갖고 전문 셀러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오픈마켓의 월 매출이 한 개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한 월 하루에 1일 한 2건에서 3건 정도의 판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7개 오픈마켓에 판매를 진행하니까 판매하는 거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요. 아까 얘기했던 MD를 통해서 도매 사이트에 입점을 해서 판매가 진행하니까 다수의 전담 셀러, 3,000명이 되는 전담 셀러분들이 판매를 되니까 한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원에 있는 묵골시장에 완도 멸치를 또 판매를 했던 전략도 두 가지 트랙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이 직접 올리는 방법을 했고요.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우리의 목적은 상인이 역량이 되는 분들은 직접 오프라인에 올려갖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게 아직까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과 아니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분들은 전담 셀러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 두 번째 트랙을 사용했고요. 한 개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게 월 매출이 한 80만 원 정도, 또 여기도 비슷하게 건어물 판매하시는 거가 잘 되더라고요. 1일에 한 건에서 한 2건 정도의 판매가 진행되는데, 이 전담셀러까지 함께 판매를 하니까 매출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전략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수유시장도, 이거는 첫 번째는 상인분들이 못하시는, 조금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전담셀러로만 먼저 진행했던 방법인데, 전담셀러로 그 한 분의 전담셀러가 월 매출 1,0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1일 평균 73건, 한 100건, 많이 나올 때는 한 100건 이상의 판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판매했던 사례들이 존재하니까 우리 상인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MD, 유통 MD에 대한 전략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상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직접 할 수 있게 여기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유통 MD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이나의 이 중소기업 상품들을 온라인상에 유통을 시켜갖고 마케팅, 가공, 상세 페이지 기획, 가격 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유통 MD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통 MD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아임스타즈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이 전통시장 유통 MD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입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비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거는 연간 11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지원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서, 이 두 개를 갖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라인상에 할 수 있는 전략 두 가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신청하셔갖고 이용을 하시면 아마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시는데 많은 도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통시장 우수사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수 사례에 나왔던 상품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수사례에서 나왔던 예를 들었던 김부각이라고 하는 제품은 상세 페이지 내용에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부각이라고 하는 상품이 언론상에서 많이 노출되었던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6종 세트를 10,000원이라는 상품으로서 구성을 해서 가성비를 뛰어나게 했음으로써 젊은 소비자들한테 공략을 했던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수 사례에서 판매가 잘 되었던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판매가 시작되고 또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보니까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온라인 판매가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온라인에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을까요?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기보다 온라인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오프라인 상품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온라인 판매 능력이 되지 않다라고 해도 전문 유통 MD를 투입하여 판매를 진행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컴퓨터를 부족하다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